그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수원정에서 이재영 수원 특례시 의원님과 거기 상임 고모님들, 주민들께서 또 함께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장으로서 오늘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 시스템 정상화 및 중앙당 재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천은 특정인의 권한이 아니라 당원과 시민의 선택에 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장 이재영입니다. 오늘 저는 개인의 공천 문제만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이번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드러난 공천 시스템의 문제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구조적 한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늘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법치와 책임, 도덕성과 원칙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과연 우리 당이 스스로 말해온 기준과 원칙을 제대로 지켜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어제 성남시 제8선거구 도의원 공천 과정과 관련해 공정성과 객관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하여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이의제기와 재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는 단순히 한 지역, 한 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 안팎에서는 특정 지역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 분당을 지역은 김은혜 국회의원 지역구입니다. 김은혜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즉 지역구 영향력과 공천심사 권한 구조가 사실상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공천 논란은 단순한 지역 갈등이 아니라 공천 시스템 전반의 공정성과 독립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규는 공천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공천심사 이전부터 사실상 방향이 정해져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이 기대하는 공천입니까? 공천은 특정인의 정치적 권한이 아닙니다. 당원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가장 경쟁력 있고 가장 책임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공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단수공천은 당규상 복수 후보 중 1인의 경쟁력이 현저히 우수한 경우에 가능한 예외적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엇이 현저한 경쟁력인지 어떤 기준과 검증으로 판단했는지조차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단수공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판 리스크, 도덕성 논란, 지역사회에 반발이 있는 후보들까지 단수공천되는 사례가 이어지며 당원과 시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단수공천이 사실상 일반적인 방식처럼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천 이후 이어지고 있는 이의신청과 재심 절차입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규정에는 이의신청 회신 기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규정에 기한이 없다고 해서 무기한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특히 지방선거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후보 등록과 선거운동, 조직 정비와 유권자 검증까지 모든 과정이 촉박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재심 요청을 수주째 결론 없이 묶어두는 것은 사실상 후보자의 정치적 권리와 정상적인 선거 준비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일부 신청자들은 이 신청과 재심을 접수한 뒤 수주가 지나도록 어떠한 공식 회신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것이 국민의힘이 말해온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결국 선거 임박 시점까지 시간을 끌다가 사실상 대응조차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심과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구조 자체입니다.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과 재심 요구를 다시 사실상 같은 구조 안에서 판단하는 것이 과연 객관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많은 당원과 시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재심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탈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공천의 목적은 특정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세우는 것입니다. 당원과 시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공천은 결국 본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중앙당에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첫째, 중앙당은 재심 요구권들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직접 일괄 심사를 진행해 주십시오. 둘째, 이 신청과 재심 요구가 제기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당 차원에서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경선을 원칙적으로 실시해 주십시오. 경선은 갈등이 아니라 경쟁력 검증입니다.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지, 누가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는 특정인의 판단이 아니라 당원과 시민의 선택으로 결정돼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공정이고 상식이며 민주정당의 기본 원칙입니다. 재심 절차를 시간 끌기 수단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의 기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공천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종북이고 신다빈 기자라고 합니다. 컷오프 되셨다라고 본인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지역구에서 다른 분이 지금 공천이 되신 거잖아요. 그럼 그 다른 분이라든지 특별한 뭐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분의 공천이 잘 됐다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뭐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언론에 마이크 누르시고. 그 지역 언론에 이제 그분에 대한 문제점이 보도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그 성남시 의장 선거 시에 그 카톡으로 이제 그걸 보내라라는 걸로 부정선거 시비로 이제 문제가 야기돼서 그 고발이 돼가지고 그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 진행 중이고, 검찰 구형에서는 이제 징역 1년을 받았습니다. 아직 뭐 선고된 건 아닌데, 그래서 그거 외에도 뭐 다른 흥결도 몇 가지가 있고, 그래서 지역에서는 후보로서 적절치 않다 하는 의견도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수 공천된 것은 뭐 현격한 이유는 뭐 저한테 있는 거지 그분한테 있는 게 아닌데, 그렇게 그 단수 공천한 거에 대해서 지역의 반발은 굉장히 심각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십니까? 네, 한수경제 김도일 기자인데요. 의원님께서는 지난 10대 때 그 국민의힘 6명 중에 한 명으로서 다시 이제 그 이번에 삼선에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박탈이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당시에 그 공천을 받으실 때도 당시 그 국민의힘 쪽에 이제 위원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선의 의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포인트를 선점을 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이제 이 공천 결과가 다른 결과가 이제 있었다면은 3선 도전이 되시고, 3선의 경우에는 이제 대표라든지 뭐 의장이나 부의장까지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 건데, 지금 공천을 받으신 분은 사실 초선이시잖아요. 도의회 만약에 하신다면 초선이 되시는데, 이거를 그 당협위원장이 이런 선택을 내린 데 대해서, 아니면 또 공천 공관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런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지금 지역민들도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제 저희 이제 그 도의 출입 기자들도 상당히 의아한 결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누르시고. 저는 뭐 삼선을 해서 다른 분들은 뭐 의장을 하겠다, 뭐 부의장을 하겠다 이런 걸 내세우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제 정치 시작한 지 12년 됐거든요. 어떤 자리에보다는
제가 이제 행정을 34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전문성과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열정으로 그 행정의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데 내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왔고 거기에 어떤 자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 위치에서 저 한 사람의 역량으로 그 많은 의원들이 도민을 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제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도 관심이 있었고 만약에 저에게 어떤 뭐 그런 기회가 준다라고 하면 다른 의원들이 해왔던 거하고는 차별화되는 그런 전략으로다가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기 도민을 위한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방점을 뒀는데 지금 뭐 공천에서 배제가 돼서 그런 분이 제일 안타깝고 그 다음에 이게 배제될 때는 거기에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뭐 지역에서 책임당원도 제가 가장 많이 확보를 했고 의정활동이나 이런 거에서 지역 주민들께서 이 사람은 이제 정치하면 안 되겠다라는 비난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그 많이 전달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청원서나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그 자기 의견서를 굉장히 공심에다 많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은 공정한 그 공천은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희중앙일보 김영철 기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에 공천 문제로다가 파열음이 많거든요. 뭐 지금 위원장님 지역구뿐이 아닌 경기도 뭐 가평,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지역에서도 수원에서도 이제 그런 데가 있었고 광역의원뿐이 아닌 기초의원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중앙당 공심위에다가 이제 이의 신청을 하면 지금 뭐 답변을 수주가 지났는데도 답변을 못 받고 그냥 함흥차사로다가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지금 민원 제기하는 데가. 그러면 이후에 지금 위원장님 만약에 이게 안 받아들여진다면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뭐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이제 공천에서 배제됐을 때 뭐 탈당을 하겠다. 그다음에 뭐 당의 이제 이율 배반적인 이런 의견을 많이 제시하는데 저는 당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을 개선시켜서 지금 이번에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향후에라도 이런 게 보완이 돼서 좋은 인재가 우리 당을 찾아오게끔 해야 이게 저희 당이 발전될 수 있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발전될 수 있는 거지. 저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하면 과연 그 절이 바뀌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절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 역할을 하고자 제가 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지 제가 뭐 당의 불만을 갖고 너희 당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뭐 내가 나가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뭐 이게 이제 재심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그건 어떻게 할 건지는 저는 정치하면서 뭐 제 의견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또 저를 아끼고 많은 저희 당을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지 그런 방법을 찾아서 향후 방법은 그거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K강사는 김경현 기자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 보니까 당규 규정과도 상당히 배치되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다른 지역분들은 그 가처분이라든지 법적 진행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안이 좀 더 확장될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뭐 다른 데 이제 가처분 인용된 데도 몇 군데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단체장부터 뭐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변호사하고 이제 자문을 받아 보니까 지금 인용된 것은 절차상의 흠결이 있는 데가 인용이 됐고 그다음에 어떤 이 내용을 가지고 한 것은 법원에서 인용된 게 없다. 뭐 이런 이제 자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천이 부당하다. 그다음에 뭐 규정하고 맞지 않다. 뭐 이제 이런 걸 갖고 하게 되면 제가 아까 여기 내용 속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공천 기준이 있습니다. 뭐 이 사람이 부적격자인데 공천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제가 알아보니까 공심위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되면 그 기준을 바꿔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결국 법원에서
그 기준에 법적으로는 이거를 갖다가 뭐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가처분은 해야 기각될 사유지 인용되기는 어렵다. 그 내용은 당 공천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법원에서 판단해서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아니고 대신 이제 여기 공천 기준에 당원 당규에 보면 명확하게 돼 있거든요. 단수 공천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현격한 경쟁력을 갖춘 경우에 경선하게 되면 이게 소모적일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런 경우는 단수 공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하고 그럼 과연 누가 흠결이 있느냐? 저는 자신 있게 그 후보에 대해서 흠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단수 공천할 수 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걸 도당 공심위에서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사실은 공천심사위원이 9명인데 그분들이 심사해서 결정한 걸 일개 의원이 다시 재심 요구한다고 해서 바뀌어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첫째, 둘째 요구한 것은 중앙당에서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시도에 이런 문제를 이거를 좀 뭔가 관심을 갖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취합을 해서 실태 조사하는 것은 뭐 하루 이틀이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한 게 부당하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뭔가 거기서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이게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한 번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독 경기도 국민의 경기당이 그 공천 관련해서 불만 사례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경선조차도 주지 않고 컷오프를 시키는 데 대해서 또 특별히 우리 위원장님처럼 뭐 흠결이 없는 그런 후보에 대해서 아예 원천적으로 기회를 박탈한 그 공정의 상실이 가장 큰 문제라고들 많이들 좀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지금 오늘 특히 이제 기초의원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계시고 오늘도 이제 수원 특례시 의원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그 도의원 중에서는 유독 지금 지난번에 이서영 의원님은 지금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당을 버리고 가셨는데 그런 부분에 이런 지금 경기도 안에서 이런 분위기들 계속 하고 있는데 자칫 지금 의원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 대해서 기폭제가 될 수도 있고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공정과 상식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를 불신하게 되는 이유는 기준을 정해서 약속을 했으면 그걸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바꿔서 하게 되면 그거는 결국 그들만의 그거는 결정이지 과연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기자회견하는 것도 지금 저희 당의 지지율이 낮고 이렇게 선거가 가면 저는 필패될 거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후회해본들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분은 뭐 재심 요구했다고 해서 그 많은 인원을 다 그걸 검토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딱 들여다보면 현격하게 잘못된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여러 곳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걸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바로잡는 노력을 보여줄 때 뭐 저희 당의 어떤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도의원이나 시의원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 그 선거에도 저는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의지만 가지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치유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